오늘 무슨 날입니까? 보름이죠, 보름. 예, 예. 그래서 정월 입춘 이후에 이제 제일 크게 채워지는 그 보름달이 뜨는 것을 보고 이제 그 해의 여러 가지 기운이나 징조를 파악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세시풍속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시할 때의 세자가 그때 무슨 자였습니까? 이게 해세자죠, 그죠? 세시, 세시풍속. 그래서 이 해세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어디 나왔다고 했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해세자. 기억이 안 납니까? 세시가 이제 세성이라는 별 이름에서 나왔다 했죠, 그죠? 세성이 현대의 목성을 말하고 목성의 주기가 11.86년. 그래서 그 목성의 어떤 공전 주기상 위치가 무엇을 맞는다고요? 우리가 띠를 맞는다. 그래서 목성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의해서 이제 지구와 태양과 사이에 여러 가지 인력 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쪽 그 학문의 역학 중에서 이제 간지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어떤 것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억이 전혀 가물가물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이 간지 체계에 대한 어떤 감각을 얻기가 상당한 어떤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우리 이제 그 오픈 강의일 때 우리 좀 키워드 중심으로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인다. 그 움직임은 어떤 방향을 가지는데, 그 방향을 이제 오르느냐 내리느냐, 또 밖으로 펼쳐지느냐 오므라드느냐, 이런 걸 가지고 크게 나눈 게 뭐예요? 양운동, 음운동, 이렇게 나눴다 했죠, 그죠? 그렇게 방향성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 기준으로 좀 더 세분했느냐, 아니면은 크게 아울러서 이렇게 나누었느냐 따라서 이제 음양도 나오고 오행도 나오고 십간도 나오고 십이지도 나오고, 또 더 크게는 십간과 십이지의 조합이 뭐죠? 간과 육식갑자, 육식갑자까지. 그래서 약 60년을 그 주기로 해서 우리가 그 기운의 어떤 그 주기성, 기운의 주기성을 우리가 이제 좀 분류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조적으로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띠가 가지는 뭐 속성부터 그 다음에 어느 해에 일어나는 일의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환경,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전부 다 어떤 것에 의해서요.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소위 그 계절, 사시,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오고 감에 의해서 결국은 벌어지는 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하느냐,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을에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 일은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어나기 쉬운 일과 또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생을 대응하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양띠에 뭐 하나를 이렇게 외워서 양띠는 어떻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그냥 하나 정보로 살짝 얻는 거에 불과한 것이고,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 하는 걸 알아야,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무슨 띠해가 돼요? 원숭이 띠해가 되거든요. 내년 원숭이 띠해에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뭐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를 못 하시겠으면 우리가 계절의 어떤 순환이 있고 계절의 순환이 대체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벤트, 일들의 어떤 모양새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은 사실은 이제 개별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움직였는데 결과를 좀 크게 얻느냐, 작게 얻느냐, 또 좀 부실하냐. 이건 이제 각 개인이 가진 어떤 기운의 어떤 그 속성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편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 중심으로 뭘 파악을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석 기준이 필요한데요. 오늘 그 표를 조금 더 이렇게 익혀보고 지난 시간에 안 오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 또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처음 오신 분, 그래 또 와이고, 그러면 또 간략하게라도 지난 그 시간에 그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다는 것이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 움직임은 뭘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위든 아래든 또 바뀌든 아니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움직이는 어떤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어느 하나 축을 기준으로 대체로 오르는 것을 양이라 한다면 내려가는 것을 음이라 하고 펼쳐지는 것을 양이라 한다면 다시 오므라드는 것을 음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크게 이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고 크게 분류한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누던 표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시 표를 못 받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표에 보면은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크게 대별해서 이제 이분법으로 나눈 것이 양과 그 표 있죠. 표를 보시면 양하고 음하고 그래서 양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이런 것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운동 흐름 속에 있느냐, 그러니까 소위 뭐냐면 사람도 뭐냐요. 이게 양음이라는 것이 남자가 다 양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자에 비해서 양의 기운이 많다는 것이고 여자가 열받아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의 기운이 많이 지금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열받아 있다. 이게 양운동이에요. 양운동. 그죠? 그 다음에 남자라도 뭐예요? 매우 우울하다. 어떤 운동 상태예요? 음운동 상태죠. 그죠? 그래서 양운동, 음운동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어떤 방향성, 흐름,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걸 이제 좀 더 세분한 게 사분법,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가 흔히 이제 전체 운동에서 발생하는 자연 속에 일어나는 양운동과 음운동인데 봄에는 이렇게 씨앗에서 싹을 틔워서 이렇게 모양이 없는 곳에서 모양을 드러내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 길어나는 작용 또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작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름이고 가을에는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또 낙엽은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작용이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겨울에는 뭐예요? 앙상하게 모양만 이렇게 유지하고 다 뭐냐면 열매나 씨앗이나 또 그 낙엽이 전부 다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옴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숨기고 있는 상태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은 장자가 있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숨기고 있다.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기른하게 한다. 또 거두어 들인다. 이렇게 해서 그 밑에 그 생장수장이라는 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뭐 이제 공부는 이제 큰 어떤 틀이라든지 기준 정도는 여러분이 다 정리를 다 하신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문자 체계로 바꾼 것이 어떻게 해요? 예,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흐름을 갖다 몇 가지 당 행자죠, 그죠? 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그 자연 철학에서 말하는 만물의 출발은 불이다, 물이다라는 그 원소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를 크게 아울러 나눈 것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조금 더 나눈 것이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먹이면 되죠. 갑을, 병정, 무기, 그 다음에 경신인계고 표에 다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진은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상의 변화, 그래서 12지지, 12지지, 그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또 해자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맨 마지막 칸이 있죠,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서로 뭐냐면 주고받는 어떤 기운, 관계 이런 것들을 쭉 해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목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어떻습니까? 같이 무리지어 있습니까?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 봄바람, 그죠? 춘풍, 그죠? 그 다음에 가을에 부는 바람은 가을바람, 그죠? 그래서 가을에 봄바람이 분다, 안 분다? 안 불죠, 그죠? 봄에도 가을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슷한 온도의 바람이 부는데, 봄에 부는 바람에는 무엇이요? 싹이 나요? 말라 떨어져요? 나고. 그 다음에 가을에 부는 바람은 비슷한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마르고 떨어진다. 그죠? 잎이 마르고 떨어지잖아요. 자, 그걸 뭐냐면 이제 나무는 이제 기립 이렇게 한 곳에 매여서 묶여 사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환경 변화에 자기를 갖다 잘 변화시키면서 결국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기지물이라서 이제 가을에도 어떻게 해요? 막 뭘 벌리려고 하고 뭐 이렇게 싹을 틔우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가을 다음에 무슨 계절이 와요? 봄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와 보니까 농사를 어떻게 해요? 원활하게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의 원리를 안다는 거, 역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는데 방향성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무엇이요? 소위 그 패턴이 있더라. 패턴. 이 패턴을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꿰뚫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을에 아무리 많은 열매와 수확을 거둘지라도 뭐냐면 겨울이 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벌린다, 안 벌린다. 오히려 겨울을 대비해서 뭘 쌓아두고, 그죠? 대비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뭐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하자 그랬는데, 이게 처음 듣는 분은 긴가민가도 또 이렇게 뭐 할 수 있을 건데, 대충 정리가 됩니까? 이게 사실요, 이거 뭐 빨리 이해 안 되시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사실 막 뭐 5년, 10년 해야 완전히 자기한테 감이 이렇게 와지는 게 오히려 뭐 일반적인 어떤 그 학습 과정이니까요. 자, 요 표를 이렇게 사실 이제 잘 좀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원리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어떤 이제 파생적인 원리들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 이벤트 중심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소위 그 생극, 뭐 우리가 생극설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오행의 생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행끼리는 서로 뭐냐면은 낳아주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극 관계와 그 다음에 육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섯 육자. 여섯 육자 뭐냐면 자기와 나머지 것들과의 관계 이런 걸 통칭해서 오행적으로 보통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육친인데, 거기에다 이제 음양이라는 것이 더 가해지면은 육친이 이제 10개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게 10개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요 생극, 육친, 이제 요것만 알아도 일단 뭐냐면 이벤트, 어떤 일이 주제적으로 일어나겠다. 올해는 이런 어떤 어떤 인자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극부터 먼저 한번 다뤄봅시다. 생극이라는 것이 오행끼리는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를 억제도 한다. 억제도 하는 뜻인데, 자, 오행에서 이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쭉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계절적인 순환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표하니까. 그래서 겨울은 무엇이 되고 봄의 바탕이 되고, 봄은 여름의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은 요 중간 과정의 요 토는요 어디를 말하느냐 모르고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입추 후 며칠 정도까지 작용하는 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기운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기운은 실제로는 좀 이렇게 아날로그하죠. 아날로그한데 이제 우리가 전체 운동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좀 디지털하게 쪼개놨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고 바로 쨍 하고 봄이 돼요? 아니면 입춘 지나고도 추웠다가 날씨가 다시 또 따뜻해졌다가 다시 또 추웠다가 다시 풀리고, 어떤 식으로 가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렇게 뭐 좋았다가 또 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봄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따뜻해졌다가 추웠다 하면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죠. 자, 이렇게 뭐냐면 어떤 기운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서히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는 의미가 소위 오행이라고 할 때 그 행자의 의미예요. 행. 우리가 소위 다닌다, 그죠? 행자를 단일 행자, 그죠? 그 통행할 때 쓰잖아요. 또는 행동을 한다 할 때 어떤 방향을 향해서 서서히 가는 것. 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봄, 여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늦여름이라고 때처럼 실제로 고대 천문지에는요, 요 계절을 장하라고 해서 별도의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대 천문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 그 5계절 체제예요, 원래. 그래서 봄, 여름, 그 다음에 늦여름, 가을, 겨울. 이걸 왜 이제 가운데 뒀냐? 어떤 기운이 어떻게 해요? 싹을 틔워서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지엽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가지도 않고 바로 내려오지도 않는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이 매달려 있는 상태를 어느 쪽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양에도 넣을 수도 없고 음에도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중간 단계를 하나 더 설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계절에서 보면 하지 이후에 입추 전후까지가 이런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추 지나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24절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복이죠, 말복. 입추 이후에 말복이 오거든요. 말복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날씨가 아침 저녁 바람이 다르다 할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가을의 성질을 얻고 금의 성질이 드러나는, 가을의 금의 성질이 드러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조성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기어오르기라는 계절적인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 계절끼리는 서로 어떤 작용요? 어떤 작용? 서로 그 낳아주는 또는 도와주는 또는 바탕이 되는 이런 어떤 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서로 이제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끼리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뭐 도와주거나 또는 뭐냐면 서로 기운을 갖다 억제하거나 하는 기운이 발생하는데, 그 내부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렇게 물기운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사물에 있는 그 물기운하고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연상을 해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천자문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할래. 찰 한자 차가운 기운이 오면, 그 다음에 더위 서자 어떻게 했냐, 할래 서왕이라. 추위가 오니 더위가 물러가고. 그게 뭐냐면 수가 화를 어떻게 해요? 억제한다는 거죠. 억제. 그죠? 그게 이제 어떤 기운끼리 서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는 관계, 도와주거나 서로 억제하거나 하는 관계가 발생하는데, 그 추위가 오면 더위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불기운이 성하면, 불기운이 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요 여름의 기운이 성한 거죠, 그죠? 불기운이 성하다는 것은,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 여름에 우리가 수박을 이렇게 막 먹고 수박 씨앗을 이렇게 흙 있는 데 던지면 그 씨앗이 가만히 있어요. 싹을 틔워서 막 그렇게 막 순이 자라요. 경험이 없으신가? 요즘 도시락이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옛날 그 촌집에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오죠. 수박 끓여 먹다가 수박 씨앗을 이렇게 밖으로 훅 뱉잖아요, 그죠? 그래 마당에 떨어졌다. 마당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비지를 해서 썰어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여름에 어떻게 해요? 그 수박 씨앗에서 싹이 터요, 안 터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 그러면 우리가 마늘을 사가지고 냉장고 안에 막 깐 마늘이든 안 깐 마늘이든 마늘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냉장고의 냉장 온도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마늘이 순이 터요, 안 터요? 그건 경험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불기운이 성해진다는 것은 삐집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만화책에 보면 어떻게 그래요? 시무룩하게 막 그래요. 열받은 걸 막 옆에서 김이 펄펄 나게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터져 나가는 상태, 그죠? 터져 나가는 기운이 강하면 마늘이 어떻게 해요? 그 단단하고 그렇게 덩어리진 모양이 해체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화가 금을 갖다가 도리어 이제 억제한다. 금의 성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밑으로 숙강 작용이거든요. 내려와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내는. 즉 가을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 보편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기운이 강해지려고 하는데 그걸 열매 맺지 못하게 막 자꾸 터져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작용이 화가 금을 억제하는 것 같다. 또 실제 이제 사물에서 보면은 실제 뭐 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부피에다가 가장 많은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요소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의미할 때도 주로 뭘 의미해요? 금전이라 하잖아요. 금전. 세 금자를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에너지를 많이 담고 있는 건데, 실제 이제 그 금속이라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용광로를 가지고 불을 자꾸 지피면 어떻게 돼요? 불을 자꾸 지피면 그게 해체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성질을 우리가 종혁이라는 게 뭐냐면 구부려 놓은 대로 가만히 있는 걸 그 성질 지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부려 놓은 그 상태가 뭐냐, 불을 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해체가 돼버리잖아요. 그 성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화가 금의
금을 극하게 하는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의 성질이 또 성해지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목의 기운이 약해지는. 목은 뭐예요? 이렇게 자꾸 씨앗에서 자꾸 터져 나오고 막 싹을 틔우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죠? 그런데 가을이 오면은, 가을은 이제 금의 계절에 해당하니까 금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위로 싹을 틔우고 솟아오르는 작용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기 우리 봄을 우리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프링은 튕겨져 나간다 또는 용출한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가을에는 가을 영어로 오톤 말고 폴이라 하잖아요, 그죠? 밑으로 도로 떨어뜨리게 하고 내려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오니까 그런 어떤 작용을 금이 목을 극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토는 목은 또 뭐냐면 금에게 극을 받지만 또 자기가 뭐냐면 토의 성질을 많이 억제하는 작용이죠. 토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위로 가서 이렇게 쭉 펼쳐져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사 뭐냐면 이제 토의 성질 이게 사물에서 아까 뭐 우리가 나무를 기준으로 많은 비유를 했지만, 자, 물이다, 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물이 봄을 만나면, 이게 나무 말고, 자, 물이 봄을 만나면, 자, 실제 사물이 물이다, 이 물이 계절 변화를 만나다 칩시다. 그랬을 때 봄을 만나면 우리가 뭐 봄바람에 뭐 녹듯이 봄바람에 눈이 온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모양이 눈의 어떤 결정이 서서히 막 이렇게 해체가 되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봄이 무르익으면 뭐가 피어나요? 이렇게 네 글자 피어나는 내 고향 뒷동산 우리 노래말도 있죠, 그죠? 뭐예요? 그래, 아지랭이가 뭐예요? 뭐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수분이 가만히 지표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증발이 되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어른거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지랭이. 요새는 그렇게 이게 또 이제 하다 이 세멘트를 막아놔가지고, 그죠? 우리 다니는 길을 다 뭐 도로, 뭐 보도 이런 걸 다 막아놔서 그런 현상을 좀 보기 어려운데, 실제로 이제 봄에 그렇게 봄 소풍 가서 이렇게 좀 전원에 나가 보면은 봄에 아지랭이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봄이 무르익었을 때 위로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증발 작용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그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말라버리잖아요, 여름이 되면. 자, 이렇게 말랐던 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우주 끝까지 가버려요? 아니면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어요? 어딘가에 매달려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라 가지고 이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매달려 있다. 구름이잖아요, 구름, 그죠? 구름이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상태가 뭐냐면은 장하, 토의 성질. 그러니까 토의 성질이 뭐냐면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하는 요런 성질을 가진 놈이라 했잖아요. 모양을 펼쳐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바로 이 토의 성질이다. 근데 요 놈을 어떻게 했냐? 이 목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해요? 자꾸 찢어 놓잖아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틀 지워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을 자꾸 뭐냐면 그 모양이 안 되도록 자꾸 이렇게 밖으로 해체시켜 버리는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이 그 토의 성질을 해체하는 어떤 그런 작용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